입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모처럼 토픽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2 읽기 6급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급과 4급, 중급 유형의 문제는 아주 많이 풀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고급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6급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자, 3급, 4급, 중급 문제에서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 5, 6급은 뭐가 어렵죠? 어휘가 고급 어휘가 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야 할 지문의 양이 좀 많고요. 어휘가 조금 어려워서 내용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3급과 4급에 풀었던 문제 유형과 같은 방법으로 푼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2번에서 50번 유형의 문제를 천천히 풀면서 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42번에서 43번은 소설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 중에서 선정되는데 193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설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거나 공부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번은 등장인물의 심정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기 23번 개인적인 글에서 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어휘, 즉 감정 어휘를 고르는 문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드시 외워둬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43번 내용일치. 자, 내용일치는 3급, 4급 모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지요. 그래서 같은 것 고르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는다. 요것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 이야기인데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읽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단어를 찾지 않고요. 이 중에서 대략 내용을 50%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집에 오니 어머니는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고 들어왔다.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퍽 곱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왜?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하고 불쑥 말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다닥 하였다. 그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다. 그 꽃을 든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한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오키야,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성을 내다, 화를 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머니가 왜 화를 냈을까요? 자, 일단 밑줄 친 부분에 어머니의 심정, 그럼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가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방 안을 왜 둘러봤을까요? 자, 그럼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어머니의 심정,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감정을 알고 싶으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되겠죠.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자, 어머니가 어떤 행동이 있죠? 일단 말을 놀란 사람처럼 놀랐죠. 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왜 빨갛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다. 파르르 떨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몹시 떨렸다. 뭔가 놀라고 떨리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긴장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속상해하고 있다, 미안해하고 있다.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떨리다, 떨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죠. 무섭고 놀라고 떨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뭔가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아는 어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틀린 거 찾아볼까요? 어머니는 평소에 꽃을 싫어한다.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신 어머니. 자, 틀린 부분 찾습니다. 오키는 유치원에서 꽃을 가져왔다.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서 가져왔어. 가져왔네요. 어머니는 오키에게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지 나도 모르겠다. 누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한 거죠. 내가 오키예요. 여기는 어머니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오키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키는 사랑 아저씨에게 꽃을 줬다. 오키는 사랑 아저씨가 꽃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죠.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나오죠. 자, 이처럼 소설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자,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읽기 44에서 45번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설명문을 읽고 중심 생각, 주제를 구하거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고르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지금 읽기와 듣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 자, 읽기 44, 45, 46, 47, 48, 50
듣기에도 있습니다. 43, 44, 47, 48, 49, 50. 그래서 이런 설명문의 내용이 나오고 또한 주제, 빈칸 고르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자, 그거에 관련된 어휘를 조금씩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4번은요. 주제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제 어렵죠? 그냥 중심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45번 알맞은 내용 찾기.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면 앞뒤 문장을 보던가 전체를 보던가. 대응 유형의 문제라는 것은 앞뒤 문제나 접속사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앞뒤 문제를 보고 답을 찾고요. 종합 유형의 문제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휘를 찾으면 이 어휘가 핵심어, 즉 중심 어휘가 되고 그 어휘를 중심으로 중심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제를 찾는 문제와 내용 일치를 찾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의 문제 중에 여기와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자, 읽거나 자, 어휘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이 글의 주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중심 생각. 그럼 일단 중심 생각은 어디에 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읽지 않아도 자, 맨 마지막 부분을 밑줄을 긋는다면 이게 중심 생각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건 없어요. 단어가 바뀌거나 가장 가까운 정답을 찾는데 앞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은 아예 읽지 마세요. 이 뒷부분만 읽고 답을 찾습니다. 자, 그래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는 중요한 어휘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회의 뜻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면 그게 중요한 어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보면 전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면 일정한 기간 후 자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의회에서 나오네요.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뭐뭐뭐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다가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의견의 대립이 필연적인 곳에서 완벽한 합의만을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 의원들 간의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묻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속 처리한 지정이다. 옆에 있죠.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회 내
의견 대립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자, 지금 여러 번 나온 어휘를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했어요. 자, 이게 키워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의회, 합의, 법안, 의견 차이, 의견 대립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요. 다수의 견해에 강하게 필요해야 한다. 지정을 위해서 의회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 간의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자, 의견 대립이 심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뭐가 정답인지 보였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어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맨 아랫부분 중심 생각의 내용에서 주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빈칸의 문제를 드렸는데 여기 빈칸 여기에요. 아까 읽어보니까 비판도 있다. 비판한다는 것은 요 앞에 긍정적인 어휘보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부정적인 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이 야기하다. 이거는 갈등이 생기다.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이런 말이겠죠. 법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다. 드러나다. 문제점이 나타나다. 필요한 정책이 폐기하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비판. 아까 어떤 비판이 있죠? 다수파의 의견대로 합의가 없거나 뒤에 의견이 차이. 여러 번 나왔죠? 의견 대립. 합의가 어려우면 의견 대립. 자, 합의가 안 되고 의견이 대립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다? 없어지는. 갈등이 생긴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휘를 찾아. 너무 단어에만 꽂히지 말고요.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46번부터 47번 정보에 관한 문제고요. 순서 배열 문제예요. 순서 배열 문제는 13번부터 해서 15번에 가나다라 순서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읽기 39번에서 41번까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정보에서 순서 배열 문제는요. 먼저 본문을 먼저 읽지 않는다. 뭐부터 읽는다? 보기를 먼저 읽는다. 자,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문장을 찾아야 되겠고요. 보기에 나오는 표현 중 중복되는 내용을 찾아서 앞뒤에 있는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 사이에 빈칸이 보기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는 건데요. 자, 빈칸 사이에가 2개 이상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접속사, 지시어, 포함을 나타내는 조사를 보면서 적절한 곳을 찾아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내용일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보기부터 읽을게요. 떨켜는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이동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떨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이동되는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와 비슷한 어휘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먼저 잎과 가지에 연결되는 부위. 잎이 말라버리고 곧장 땅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어디 부분에 들어갈까요? 지금
그러면 여기 디귿이나 리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앞뒤 문장을 보고 자 나와 있던 여러 번 나왔던 문장 제가 봐선 리을 부분일 거지만 한번 문제를 끝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기 전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긴 것일까? 모든 동식물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월동 준비를 한다.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나무에 비해 낮지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들에게는 겨울 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나무들은 독특한 생존 방식을 통해 겨울을 보낸다, 겨울 난다 같은 어휘예요. 그것은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떨어뜨려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잎과 가지에 연결된 부위에 떨켜를 만든다. 자, 땡땡땡.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떨켜에 의해 잎은 말라버리고 곧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떨어진 연결되죠. 낙엽은 나무 밑을 덮어 뿌리를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한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떨켜. 자, 그럼 정답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그렇죠. 리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나뭇잎이 지는 거다. 떨어지는 현상은 떨켜의 역할 때문이다. 나뭇잎 지는 것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켜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자, 맞는 것 같으네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모할게요. 떨어진 나뭇잎은 겨울 동안 나무의 영양분이 된다. 떨어뜨리면 뭐죠? 추위로부터 막아준다라고 됐어요. 나뭇잎이 떨어진 이후에 떨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하면 안 되죠. 이전 앞에 틀렸고요. 월동 준비 어려움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 자, 뭐 나무에 비해 낮지만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XX. 자, 나뭇잎이 떨어진 현상은 떨켜의 역할 때문이다. 떨켜 오늘 중요한 어휘 나왔죠. 네, 이렇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48번에서 50번까지 문제는요. 종합 문제고요. 논설문이 됩니다. 48번은 글을 목적 왜 이 글을 썼을까 생각하고요. 글의 주제는 항상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데 그 문장을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9번 빈칸 고르기 문제. 아까 대응 유형 문제, 종합 유형 문제 있다 했죠. 대응 유형 문제는 앞뒤 문장을 보고 답을 찾는다. 종합 유형의 문제는 전체를 포괄하는 어휘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50번 필자의 태도. 필자. 글 쓴 사람을 말해요.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 앞에 배웠습니다. 자, 밑줄 진 부분의 앞뒤 문장을 보고 필자의 태도를 추측해야 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글을 쓴 목적이 먼저 나랬죠. 목적은 자, 맨 마지막에 중심 생각 있죠. 따라서 이 뒤에 여기가 중심 생각이에요.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계란, 산란, 일자, 표기,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완전 좋다. 기존에는 계란 유통 시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환경만 숫자로 표기했는데 여기에 산란 일자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 농장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란의 유통기한은 30일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에 산란일자까지 표기를 하면 소비자들 며칠만 지나도 오래된 계란이라고 여겨 구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모두 양계 농장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란일자만으로 계란의 신선도는 계란 일자보다 오히려 유통 땡땡을 한다. 계란 산란 일자에만 신경을 쓰다가 계란 산자 일자만 더 중요한 유통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 오히려 여러 나라들은 계란 유통 온도가 신선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계란 배송, 보관 등 모든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시스템을 구축을 의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뭔가가 시급하다. 자, 앞에 여기는 다 똑같은 어휘라 읽지 않는다 그랬고요. 비판하다, 지적하다, 제안하다, 촉구하다. 뭐를? 절차를 비판하다. 절차라는 건 순서를 비판하다. 문제점을 지적하다. 의무와 방안을 제안하다, 제시하다,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다, 요구하다, 빨리 하라고 요구하다. 자, 지금 뭘? 자, 지금 전체적 논란이 뜨겁다, 반발하다, 굽되지 않다. 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비판하다, 지적하다. 1번과 2번 중인데요. 순서를 비판한 거, 절차, 이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아까 빈칸의 앞뒤를 보고 산란일자만으로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오히려 유통 땡땡땡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 계란 산란 일자에만 신경 쓰다가는 더 중요한 유통 과정 뭐가 중요할까요? 계란 유통의 온도가 신선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중요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하래요? 계란 배송, 보관 등 모든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 뭐가 나오죠? 지금 기한은 뭐뭐부터 뭐뭐까지를 기한이라고 하죠. 가격, 돈, 온도, 시점, 시작하는 점, 곧 이런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온도에 더 많이 좌우된다,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와 같이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밑줄 친 부분,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죠? 태도 강조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뭘 하고 있어요?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 없습니다. 걱정, 우려를 외면한다. 모른 척한다. 사회적 혼란을 예측하다, 추측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 읽지 않습니다. 뒤에부터 읽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우리는 뒷문장으로 갈수록 어휘가 어려우니까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했죠. 50%만 이해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5급과 6급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어떻다?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춰서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여러 번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